10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양디지텍 주식 회사 주주총회 갔다 온 후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한양디지텍 주주총회는 보시는 것처럼 2022년 3월 23일 오전 9시에 했고 한양 ENG 지하 강당에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양 ENG와 한양 디지텍은 모체가 서로 같으니까요. 그런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양 ENG와 한양 디지텍은 오너만 같을 뿐이지 지분 관계로 엮여 있거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양 ENG 지하 강당에서 했고 저 빼고 사실 저는 한양디지텍이 사실 이번에 소액주주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빼고도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저 말고 딱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실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제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이제 투표하고 이제 오너분들이 그 연봉을 40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시다시피 한양디지텍은 과반 이상의 주식을 그런 특수관계자분들이 그 대주주분들이나 특수관계자분들이 갖고 계신 회사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선임권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반대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래 있던 감사분이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감사분이 부임을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회계 쪽으로. 그래서 뭐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저는 전자투표 제가 이제 두 계좌를 갖고 있으니까 전자투표에서는 반대를 던졌지만 실제로 가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너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제가 위에서 썼던 것처럼 정종훈 CFO님이랑 이제 1시간 가까이 정도 이것저것 이제 회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종훈 CFO님 명함도 받아왔고요. 정말 이제 한양디지텍이 사실 IR이 불친절하다, 이야기가 갈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 가서 CFO님 만나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것처럼 양아치 회사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극단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막 양아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양디지텍이요. 물론 오너분들이 돈을 좀 많이 받아가긴 하지만 양아치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FO님이랑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본 건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미래 사업, 특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SSD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쭤봤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장 먼저 여쭤봤던 거는 배당에 관해서예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한양지택이 배당을 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한양지택이 이 정도면 그 이익잉여금 적립을 통해서 배당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회사에서도 엄청 이제 고려를 했다고 해요. 배당 자체도. 그런데 사실 이번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회사에서 캐펙스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시설 투자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분으로도 엄청 큰 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CFO님도, 뭐 여기 보시다시피 캐펙스 투자할 돈도 많이 쏟을리는 상황이다. 투자 엄청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회사 측의 상황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디지텍 스터디방에서도, 안녕하세요. 한양디지텍 스터디방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여러 한양디지텍을 팔로우 해주시는 블로거분들 중에서도 한양디지텍 증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여쭤봤는데 실제로 증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양디지텍이 이제 기존에 처음 공장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블로그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알파카님 블로그 아시죠? 한양지텍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알파카님 블로그 아마 한 번쯤 봐보셨을 겁니다. 제가 뭐 링크도 따로 남겨드릴게요. 채팅방이에요, 이따가. 그런데 그분 블로그 가보시면 이제 증설하기 전이랑 증설 이후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을 기존에 있던 땅이 50%나 더 사서 증설을 그렇게 공장을 지었다고 CFO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나 되는 땅을 사서 공장 외형은 갖췄지만 우리가 집에 지붕을 쌓고 외벽을 친다고 해서 안이 다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은 아직 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초, 작년 말에 이제 완공을 해서 라인 증설을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 라인 증설하면 바로 그 라인에서 바로 생산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한 라인에 대해서도 그 증설한 라인에 대해서도 컬 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해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라인 증설한 게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하고 아직 그 라인 못 간 땅도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양지텍이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 임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니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제가 한양지텍 그 사업 보고서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주석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리스 보시면 잠시만요. 자, 이제 미리미리 이런 걸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진짜 준비가 안 한 게 바로 보이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라인 증설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고 이제 리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다. 단기 리스료라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단기 리스료, 매출 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작년 2020년에는 55억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5억이나 나갔습니다. 2배나 많이 는 거죠. 이게 어떤 리스 비용이냐 하면 삼성전자한테서 그 SMT 라인을 빌려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SMT 라인을 갖추려면 뭐 장비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삼성전자한테서 빌려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리스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리스료가 많이 증가할수록 한양디지텍의
그런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니? 니네가 자체적으로 라인을 증설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여쭤봤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모든 장비를 사서 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중이고 삼성전자한테 빌려오는 중이야. 사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뭐 장비를 리스받아서 SMT를 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양디지텍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한양디지텍이나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상생하는 관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라인 리스를 통해서 사업을 해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펙스 투자하고 SSD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SSD는 잠깐 이제 뒤에 설명드리고 그건 일단 위에서 말한 거랑 마찬가지고 캐파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확장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길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전기하고 단기 보이시죠? 예, 전기는 다 아시겠지만 2020년이고 단기는 2021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기, 그러니까 2021년이 시작할 때 이 건설 중인 자산이 69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산 투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생산 시설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69억이나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기말에 가면 더 늘어납니다. 104억으로. 이게 뭔 뜻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캐펙스 캐파 확장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 보고서가 뜬 날 이거를 보고 나서도 한양디지텍을 더 사긴 했습니다. 주총 전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양디지텍의 캐파가 CFO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계속 이제 확장 중이다. 근데 이 캐파가 아시겠지만 확장하게 되면 당연히 외형 성장은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외형 성장이 앞으로 이제 뭐 2023년, 2022년에도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했던 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주담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주담분들도 그렇고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어디서도 그렇고 좀 왈가왈부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근데 SSD가 이게 오피셜로 CFO님이 퀄 테스트 중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납품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할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납품이 되면 하반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반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예 하반기 있죠.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아예 하반기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3Q 있고 4Q 있잖아요. 근데 3Q쯤에는 매출에 잡힐 거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릴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걸러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3Q쯤에는 SSD 매출이 잡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SSD까지 하게 되면 사실 메모리가 많이 비메모리에 비해서 많이 무시받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런데 사실 서버 한양디지텍이 서버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서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많이 없거든요. 섹터가 많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섹터가. 그런데 한양디지텍이 서버용 D램도 하게 되고 서버용 SSD도 하게 되면
정말 서버 성장에 함께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양디지텍이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매출 가이던스는 당연히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진 않으셨는데요. 이제 내년까지 그래도 제가 돌려서 여쭤봤어요.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그래도 일어나진 않을까라고 이제 그러니까 CFO님한테 좀 돌려서 여쭤봤는데, CFO님도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내후년을 2020년 상반기였는데 내후년까지 보면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된 거 아닐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SSG 빼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기대하실 수 있는 거가 이제 DDR5 전환일 것 같은데,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작년에 테스트 물량이 납품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2013년, 2014년에 한양디지텍이 이제 DDR4로 전환할 때 실적 점프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회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DDR4가 이제 2013년, 2014년 이렇게 걸쳐서 이뤄졌는데 실적 점프업 효과가요. 근데 DDR5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회사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2013년, 2014년 이거 점프업에 대해서 실적을 직접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퀀트킹을 켜서 2013년, 2014년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점프업이 됐었는지 실제로 드리면서 설명을 이제 같이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DDR5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 FPGA가 나와야죠. 그래야지 그게 서버용으로 납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여기 퀀트킹에서 퀀트킹 화면 잘 보이시죠? 한양디지텍의 실적을 보면 2014, 2013, 14, 15 이렇게 DDR4로의 전환 시기가 딱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실제로도 외형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뭐냐라고 잘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야? 다를 게 없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처럼 DDR5로 전환될 때만 실적이 잘 찍히고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랑 이번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이제 PC용 D램은 했다는 거고, 지금은 서버용 D램도 하고 SSD도 한다는 게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피크아웃은, 여러분들이 우려하시고 제가 우려하는 피크아웃은 이제 뭐 실제로 가봐야 안다라고 그렇게 우려하시진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작은 병아리님 질문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뭐였지? 여기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굳이 매입할 건지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투자자라면 궁금해해야 되는 사안이죠. 캐파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일단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계획이 없냐라고 하면, 아직 지금 있는 부지에
땅도 못 닦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50%나 되는 땅에 추가 매입을 하고 있고 라인 증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라인 증설도 다 안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라인을 채 다 50% 이제 라인을 뭐 다 채우지도 못하고 아직 채우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벌써 부지 매입부터 생각하고 있냐 이런 뜻이죠. 저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노후화된 생산 장비를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효율화와 관련된 겁니다. 이제 효율화가 뭐냐 하면 이제 노후 장비 교체나 인력 노하우 증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쌓여갈수록 당연히 그런 노하우들, 노동자들의 노하우나 이제 그런 현지 사무직 인력들의 노하우들이 더 많이 쌓이겠죠? 회사의 체계가 잡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할 일이 더 줄어들고 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인력들도 조금 더 많은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적은 인원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직원 숙련도가 더 올라오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진출한 지 2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2년 19년부터 이제 공장을 이전해서 했으니까 19, 20, 21, 22, 그러니까 4년 차죠. 지금이 4년 차인데 그렇게 노하우가 쌓인 인력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설을 계속 해왔고 증설을 함에 따라서 인력도 계속 채용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노하우가 쌓이면 이런 쪽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것도 상당히 크리티컬한 건데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 아무튼 그런 SMT 장비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노후 장비들을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12명이 들어가는 생산 공정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명으로 줄여줘서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지금보다 수익성, 그러니까 판매 원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회사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 또 이제 인력은 왜 그렇게 많이 뽑는 거니라고 제가 또 여쭤봤는데, 사실 한양디지텍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력을 항상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가보시면 3월 26일에도 올라왔네. 이제 여기 보시면 아무튼 뽑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뽑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뽑고 있고 아무튼 인력을 지금 계속해서 뽑고 있다. 많이 인력을 뽑고 있다라는 걸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뽑니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그건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퇴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양디지텍이 아무래도 좀 약간 품질에 납품 상대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품질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완전히 숙련된 인원만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한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숙련될 때까지 계속 교육만 한다는데, 그 교육 과정에서는 월급도 기존 월급의 70%, 60% 이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숙련은 안 돼 있고, 근데 당장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60%, 7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퇴사자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 보충을 하느라 이제 인원을 많이 뽑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IR 대응에 대해서 또 제가 여쭤봤죠. 사실 2명인데 2분이신데, 2분이 IR 통화 해보신 분 혹시 채팅방에 계신가요? 아마 53분이나 계시니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으시겠죠? 있으셔야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해보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너네 증설했니? 라고 물어보면
한 분과 한 분의 말이 달라요. 그리고 또 다음에 통화했을 때 한 분과 한 분의 뉘앙스가 약간 세밀하게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수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양지 텍이 사실 지금도 인력을 많이 뽑고 있긴 하지만 사람인 같은 데 들어가서 한양지 텍을 보시면 한양지 텍 지금 본사 인력이 40 몇 명인데 지금 새롭게 인원을 10 몇 명이나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사 인력도 많이 채우고 있어서. 그런데 회사에서 체급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회사 체계는 그러니까 40명 있을 때 맞춰져 있는데 이제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일이 너무 많아지면 그에 맞게 또 체계를 또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서 좀 혼선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사실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기간 대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기관한테 왜 IR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사실 그러신 분들 저와 같이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우리 실적 잘 나와라고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CFO님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양지 텍이 사실 IR 대응을 하는 거에 비해서 사업 보고서를 맞아요. SFA는 많이 하죠. 사업 보고서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써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쵸? 여기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사업 내용을 보시면 DDR5 만약에 한양지텍이 IR에 정말 불친절했으면 이것도 사업 보고서에 사실 안 써줘야 됐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양아치 같은 회사라면 2022년부터는 DDR5를 메모리 활성화하는 CPU가 양산화되면서 제품 성능과 전력 소비를 줄이는 효율성이 향상되어 보다 많은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부분도 안 써줬어야 됐어요. 그쵸? 한양지텍이 정말 IR을 할 생각이 없으면요. 그런데 사업보고서에 이렇게 써줬고 이제 그 CFO님도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업보고서에 오픈할 수 있는 정보는 다 오픈해 놓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괜히 기관 담당자분들한테 IR 대응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굳이 구태여 부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그게 한양지텍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면 한양지텍에 한해서는 그게 맞는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FO님이 이것도 이제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믿고 같이 좀 오래 가달라, 오래 지켜봐 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주주로서의 작은 바람이지만 여러분들도 좀 물론 관점이 한양지텍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한양지텍이 정말 좋은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좀 장기간의 시기열을 갖고 좀 천천히 봐주셔도 괜찮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도 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찡찡댔는데 사실 이거 배당 왜 못했니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배당 좀 달라고 다시 질문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질문을 까먹어서 다시 한번 질문한 거, 제가 이거 위에서 질문한지 모르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말이 꼬여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CFO님이. 한양 ENG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한양 ENG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한양 ENG 배당 성향이 어떤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이것도 차입금 비율이 낮은 것도 한양 ENG와 한양 디지텍의 특징이죠. 한양 ENG, 한양 디지텍을 보시면 차입금 비율이 진짜 낮습니다. 이거 뭐 한양 디지텍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배당 성향을 보시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낮다고 말할 정도의 배당 성향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0% 이상은 꾸준히 주고 있고
그래도 배당률로 보면 적어도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양 디지텍도 한양 ENG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시작하면 우리도 꾸준히 줄 생각이니까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뭐 그냥 IR 담당자분이 아니라 CF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회사의 진심이 담긴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CF님 뭐 회사 말은 믿을 게 묻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회사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배당에 관해서는 적어도 회사에서 어, 정말로 배당을 할 의지는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을 하게 됐을 때 그냥 일회성으로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꾸준히 어느 정도의 배당을 유지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회사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못 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만약에 한양지텍이 이 정도의 이익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된다면 배당은 저는 꾸준히 해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지텍에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사업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분야, 반도체 부분, IP 통신 부분, 바이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게 한양디지텍이에요. 그런데 이제 I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만 하고 전량 중국에서 생산 중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아닌데 뭐 새로운 IP폰도 그 IP폰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요즘 전화기를 대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뭐 IP폰도 출시하면서 뭐 기존의 1위였던 그런 시장 기존에 사용했던 기존 회사에서 사용했던 그런 전화기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성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IP폰이요. 그런데 제가 상반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사실 여기 질문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 대답이 나오기 전까지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하반기 실적은 좀 부진한데 그건 왜 그런 거니? 라고 이제 대답을 물어봤는데 그거는 상반기에 신제품 물량이 납품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중국이 코로나 셧다운 영향도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지텍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이익이 일정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 해서 이제 생각을 꾸린 게 바이오 사업이라고 해요. 벤처 정신으로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생각과 다르게 쉽지 않고 화성에 이제 한양지텍이 땅을 산 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바이오 관련 투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다시 한양 ENG한테 팔고 이제 베트남 투자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제 사업 보고서 이제 여기 한양지텍 공시를 보게 되시면 이제 여기 금전 대여 결정 보시면 이제 70억 정도 한양디지텍 비나한테 금전 대여를 했는데 이게 그 화성 땅 제가 방금 언급했던 화성 땅을 팔고 한양디지텍 비나한테 이제 대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업은 실제로 시간이 연구 인력은 있긴 하지만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아니고 이제 이전에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요즘에 뭐 PCB 기판 회사들이 주가가 미쳤잖아요. 신택, 대덕전자 뭐 다 PCB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PCB 수급하는 건 괜찮아요? 뭐 쇼티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래서 이제 1년치를 미리 연말에 엄청나게 제가 듣기로는 1년치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땡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쇼티지가 실제로 있다고 그러고요.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쇼티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PCB 가격도 물론 올랐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런 PCB 가격 오른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삼성한테 너무 의존된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 매출이 다 삼성전자한테서 나온 거니까 사실 이건 관점의 차이긴 하죠. 그런데 CFO님은 우리는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삼성만큼 벤더사한테 이제 공정하게 가격을 상정해주는 데가 몇 없다고 해요. 한양디지텍이 사실 간단한, 그러니까 SMT 사업을 하는데 치고 이익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쪽에서는 더 그렇다. 그래서 삼성도 사실 우리한테 물량을 더 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네, 닉스는 진짜 징하게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면 캐파를 진짜 풀로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물량을 더 주고 싶어 하는데 지금도 풀캐파라서 어, 더 받고 싶은데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미리 생산 계획 같은 건 알려줘?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미리 알려주진 않고 최대 2달 정도 미리 알려주긴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서도 이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스스로도 칭찬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좋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당연한 대답 같아요.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총장에서 CF님과 질문 응답을 한 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몇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려보자면 이제 위에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SSD가 실제로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하반기인데 좀 늦은 하반기가 아니라 좀 빠른 하반기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실제로 납품이 되게 된다면 이제 사업 보고서에 적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퀄 테스트 중이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정보,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은 정보죠. 제가 아는 정보는 틀릴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퀄 테스트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99.99%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SSD에 대해서는 그 정도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증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까지도 증설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혼자 래퍼처럼 너무 빠르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남겨주셨어도 다시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있을게요. 제가 목이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질문 다시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없으시면 위에 있는 채팅 해보죠.
작은 병아리님이 작은 병아리님이 리스 비용이 2배로 늘었다고 해주셨는데 재작년 리스 부채와 이번 연도 리스 부채가 동일한 원인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리스 부채가 아니라 아까 뭐였지? 또 까먹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거였나? 여기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펭귄님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좀만 이따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사실 근데 저도 디테일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저만의 생각이어서.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새 어디에서 보여드렸는지 또 까먹었네요. 잠깐만요. 아, 여기 밑에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리스 부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작은 병아리님 계시죠? 그 단기 리스료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요. 리스 부채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 단기 리스료를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요. 이거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드브로이님이 4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줄어든 거는 혹시 여쭤봤나요? 네, 여쭤봤습니다. 다른 기업처럼 4분기에 드브로이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비용 처리 했기 때문에 좀 감소한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닙니다. 방향성은 확실해 보이는데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는 어떻게 트래킹 하실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적어도 한양지텍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캐파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파 그리고 효율성 증가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양디지텍에 있어서는. 물론 CR도 맞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건설 중인 자산 있잖아요. 이런 거나 이제 스터디방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뭐 수출입 데이터 같은 걸로 좀 트래킹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트래킹을 하려고 시도 중이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아직 안 쌓여서 누적돼야지 알겠지만 저는 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트래킹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18, 19년도에 탐방 가셨던 분들한테는 들은 건데 당시 IR 분께서 향후 영익이 5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던데요. 화이트원님께서 성장여력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500억. 제가 500억이라고는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 500억보다도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한양지책이 500억만 나와줘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500억이다 라고 딱 들어서 이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500억보다 뭐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더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500억보다도 더 잘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회사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한양지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달팽이님은 2018년, 2019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2022년이고요. 3년이나 지나버렸죠. 더 질문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양지택에 대해서 좀 제가 적어도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는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좀 끊어서 이제 잡담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공장은 꽉 찼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쭤보진 않았는데 캐파 증설이 꾸준히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다른 회사가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더 다른 회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송영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더 다른 회사가 제가 일단 어떤 뜻인지 모르겠고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송영님이 해주신 질문은 뭐 엄청나게 QOQ로 많이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잠실처럼. 더 다른 회사? 어, 뜻을 잘 모르겠네요. 음, 글쎄요. 저는 다른 회사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양주택이 본업만 잘해 나가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듈 조립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많이 낮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PER과 연관해서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모듈 조립이라는 게 진짜 진입 장벽이 많이 낮다고 하면 적어도 한양디지텍보다 어 그러니까 한양디지텍이 역할을 하는 그런 상장사들이나 비상장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양지텍이 적어도 만약에 다른 회사들이 진입한다고 해도 여전히 삼성전자 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받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3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회사들이랑.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퀄 테스트도 통과해야 되고요. 또 베트남에서 직원을 또 새로 뽑아야 되고 공장도 또 새로 지어야 됩니다. 또 공장 인원들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을 또 교육시켜야겠죠. 그런 시간이 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입 장벽이 낮다. 물론 한양지텍이 솔벤더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서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적어도 한양지텍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주라서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저도 목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메모리 시장도, 이제, 뭐랄까,
특히나 서버 시장에서는 뭐 메타버스가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전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더 좋은 화질로 어떤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더 많은 걸 검색을 할 때마다, 우리가 블로그에 더 많은 정보를 올릴 때마다 서버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버 시장이 정말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해 드릴게요. 한양지택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인가요? 만약에 여기까지면 이제 저도 시간이 무한한 건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